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하락 3파 진행 중입니다. 6월 18일까지는 절대 투자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월드컵 수혜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치킨을 많이 소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치킨 관련된 주인 교촌 F&B가 되겠고, 그 치킨을 공급하는 다만 마니커 같은 경우는 425억짜리 초소형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화요일에 또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러면서 데드캣 바운스인 하락 2파가 진행됐고, 현재는 그날의 저점을 깨는 하락 3파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형태는 하락 1파를 한번 깨고 다시 한번 올리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로 반도체 PCB 관련된 주인 그리고 화장품 실적주인. 안녕하세요, 형님. 네, 안녕하세요. 내일이 무려 월드컵이에요. 저희 그럼 이제 또 젊은 부자들 TV 종목 추천 방송이니까, 혹시 월드컵이 내일이면 당장 오를 만한 주나 아니면 내려갈 만한 주가 있을까요? 월드컵 테마주 4년 전에 저도 방송도 했었고 매매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실적주 스윙 투자라기보다는 단타 테마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월드컵 테마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월드컵을 어디서 볼까요? 집에서 보통 보던가 뭐 호프집 가서 보던가 하겠죠. 그럼 집에서 월드컵을 볼 때 뭐를 배달을 시킬까요? 대한민국의 자랑 치킨 앤백 중에. 네, 맞습니다. 월드컵 수혜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F&B, 치킨을 많이 소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치킨 관련된 주인 교촌 F&B가 되겠고, 그 치킨을 공급하는 마니커 이런 데들이 사실 관련주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송사입니다. 결국에는 이 방송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 관련된 미디어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주로서 이 두 섹터가 움직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도 마니커 F&B가 지금 현재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정규장 순위를 보면은 마니커가 상한가를 갔고요. 다만 마니커 같은 경우는 425억짜리 초소형주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도 같이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고, 그렇게 따지면 이 정도 구간 5월 말부터 월드컵 수혜주라고 모아갔었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5월 27일 1,400원이던 종목이 3일 전에 무려 962원, 40%가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모아가던 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봤을 거고, 그렇다고 또 올해는 반도체 수급 쏠림 때문에 그럼 테마주 안 가는가 보다 했는데 오늘 또 상한가가 나온 거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 테마주 매매는 초보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럼 교촌 F&B의 2022년 월드컵 때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202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렸거든요. 그럼 교촌 F&B의 2022년 11월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가 5,179원이고 고가가 6,806원. 결국에는 그 월드컵 기간 내에 30% 정도의 변동성이 있었다는 거고, 저가에 잘 잡으신 분들은 30% 정도 수익이 난 거고요. 그거보다 좀 더 가벼운 종목인 마니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변동성이 컸겠죠. 2022년 11월의 주가를 보면 10월에 이미 시가 대비해서 11% 정도 올랐고, 11월에도 약 26% 정도 올랐고, 월드컵이 종료되는 12월에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겨우 한 30% 정도 오르고 또 11% 정도 급락하는 약간 그런 흐름으로 주가 상황이 진행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리해보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도 교촌 F&B도 저가 대비해서 겨우 한 30% 정도 오르고, 떨어질 때는 또 무섭게 떨어졌고요. 마니커 F&B 뭐 이런 종목들도 다 비슷하게 움직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많은 뉴미디어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월드컵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서, 설사 16강을 가게 된다면 그날 정도는 급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결국에는 주가는 원주가대로 흘러간다. 지난주에 젠슨항 CEO의 방안에 따른 LG전자의 급등, 그리고 LG전자 반토막 나는 환경을 분명히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케줄 매매 종목들을 하되, 스케줄 매매는 당연히 긴 것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상장 관련된 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5배, 10배 오른 종목들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엔트로픽 관련된 주인 SK텔레콤도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급등을 했었죠. 약간 그런 식으로 스케줄 매매를 할 때는 월드컵처럼 단기 종목에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닌 기술 기반이고 스케줄이 긴 테마 위주로만 선별해서 스케줄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훈훈한 경제학교 중급반 강의에 다 나오기 때문에 젊은 부자들 TV 시청하시는 분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의 뭐 토토네요, 토토. 네, 이번 주 시장이 많이 급락하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신 하락 3파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는 하락 3파 진행 중입니다. 6월 18일까지는 절대 투자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락 3파가 언제 끝나나요?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올렸었던 훈훈한 경제학교의 상승 5파 이후 하락 3파를 예측하는 내용 그대로 틀어드릴게요. 딱 어디까지 폭락할까? 2026년 3월에 상승 5파 이후 하락 3파와 현재 같은 패턴이다. 이런 형태로 하락 1파, 2파인 반등, 3파에 다시 한번 하락,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정고점 트라이 할까? 제가 상승 5파 이후에 하락 3파 진행 이후에 정고점 트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진행되는 7월 초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6월 중순까지는 섣부르게 투자하지 말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당시 설명할 때 2026년 3월에 하락 3파를 설명드리면서 하락 1파, 그리고 반등인 하락 2파,
그리고 마지막에 1파를 깨는 3파가 나오면서 그러고 나서 전고점 트라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현재의 상황을 적용을 해보면 3월처럼 약 20% 정도 주가가 하락하는 하락 1파가 일단 시작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화요일에 또 급등이 한번 나왔었죠. 그러면서 데드캣 바운스인 하락 2파가 진행됐고 현재는 그날의 저점을 깨는 하락 3파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형태는 하락 1파를 한번 깨고 다시 한번 올리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내일은 특히나 스페이스X 상장일이죠. 그러다 보면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특히나 스페이스X가 급등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국내 자금이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일 그리고 다음 주에 6월 18일에 FOMC 회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6월 18일 회의까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현재가 과거의 단기 조정과 다른 이유는 금리 인하, 금리 인상이라는 금리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겨우 미국 이란과의 전쟁 이런 단기 이슈에 의한 급락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 악재로 인한 회복이 빠르게 진행됐는데 작년부터 현재까지의 장세에 코스피 2000부터 코스피 9000까지를 이끌어 왔었던 것은 바로 금리 인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호실적 이 두 가지인데 바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축이 무너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호실적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에 현재는 확인하고 투자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려운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지난 방송 종목 복귀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 방송일은 2026년 5월 28일이었고요. 하필 29일에 ETF가 상장을 하면서 증시의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시장에 폭락이 나왔었던 아쉬운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정했었던 SK 하이닉스와 HPSP는 그래도 선정일 대비해서는 오르긴 했는데요. 일단 5월 28일 종가 기준으로는 SK 하이닉스가 225만 3천 원이었고요. 그 다음날인 시가가 9% 오른 247만 원으로 급등을 시작을 했지만 아쉽게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주가는 현재 많이 흘러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선정일 대비해서는 9%가 올랐지만 그 이후에 ETF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는 약 마이너스 한 15% 정도 하락한 가격이고요. HPSP는 28일 종가 기준으로 5만 900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약 20% 하락했지만 다시 한번 급등을 하면서 6월 9일에 무려 25% 급등을 하면서 선정일인 5월 28일 종가 대비해선 약 18% 정도 오른 고점인 59,300원을 기록하고 현재는 다시 한번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선정 당시에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명실상부한 반도체 대장주라고 제가 선정을 했던 거고요. 설사 주가가 더 하락하게 되더라도 특히나 200만 원 이하의 가격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뭐 180만 원, 170만 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지 단일 종목 ETF에 의한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일어난 변동성일 뿐이기 때문에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고점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진 분할 매수의 전략으로 천천히 모아가시면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PSP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변동성이 큰 편인데요. 오늘자에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소폭 하락했지만 반도체 장비주들이 급등을 했었던 것처럼 HPSP 역시 현재의 지점이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6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전고점이 6만 7천 원까지의 신고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저항 가격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5월 28일 선전 종목인 SK 하이닉스는 9% 급등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다소 하락한 상황이고 반도체 장비주인 HPSP는 선정일 대비해선 약 18%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럼 6월도 벌써 중순인데요. 7월까지 볼 수 있는 실적주 종목 2개 추천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PCB 관련된 주인 심텍 그리고 화장품 실적주인 달바글로벌 이 두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선 심텍의 수제재차 종목 분석을 해보면 외인들이 꾸준히 사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기관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6개월 누적으로 보면 외인이 270만 주, 기관이 약 240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 매수 자금에는 반도체 ETF의 수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액 3년 연속 상승, 영업이익 3년 연속 상승, 특히나 전년 119억 원대에서 2026년 추정 1677억 원으로 약 8배 정도 상승한 수치입니다. 심텍의 재료를 살펴보면 심텍은 소캠용 PCB 기판과 LPDDR용 기판 수요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나 2027년까지 LPDDR 기판 수요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중에선 심텍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2026년에 많은 급등을 했지만 현재 헤드앤숄더 형태에서 넥라인을 돌파하는 강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자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넥라인
라인을 돌파하는 강한 장대 항봉으로 신고가인 14만 1,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현재 같은 단기 조정장에서도 시장을 이기는 강한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여러 번 저항을 받았었던 9만원대 초반을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목표가는 정고점인 14만 1,000원으로 잡되 14만 1,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울세라로 유명한 화장품 기업인 달바글로벌입니다. 달바글로벌은 2025년 상장한 기업으로 현재는 신규 상장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해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도 선정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선 투자자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에 기간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들어옴을 알 수 있고 3개월 누적으로는 외국인이 140만 주 정도 매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 우리 실적주 요건에 부합하고 특히나 전년 1,000억 원대 대비해서 상장 이후인 2026년 추정치에도 1,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60% 정도 증가한 영업이익입니다. 재료로는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화장품 K뷰티의 성장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화장품주의 매출이 급증하는 여름을 앞두고 있어 계절성 재료로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실적 시즌에 급등한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다음 2분기 실적 시즌까지 주가가 하락하는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고 있고 7월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기간 매수세가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음 주 중 21선 돌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대장주인 APR의 흐름을 보면 화장품주 업종 전체의 주가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폭락장에도 불구하고 APR의 주가는 30만원대 후반에서 40만원 중반까지 견조한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시즌인 7월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화장품주의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바글로벌의 손절가는 매물대와 121선이 맞닿아 있는 17만원대를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목표가는 21선을 돌파하는 22만원대에서 24만원대로 잡으시고 분할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해 나가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7월달까지 볼 수 있는 실적주 두 종목으로는 반도체 PCB주 대장주인 심택, 화장품주 실적주인 달바글로벌 이 두 종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6월 12일인 내일 스페이스X 상장일, 그리고 6월 18일에 FOMC 회의의 방향성, 이렇게 굵직한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나 단일 종목 ETF의 출시로 인해서 그 상방과 하방의 변동성은 정말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고 다만 이런 고점 저항이 끝나고 다시 한번 기간 조정으로 들어갈 땐 박스권을 이루면서 훨씬 더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오기 때문에 훈훈한 경제학교의 주식 공부 그리고 젊은 부자들의 종목 선정법을 참고하셔서 이 현재 어려운 시장을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 고생하셨습니다.